중국 공안에게 잡혀갈 뻔한 걸 어머니 덕분에 살아난 썰. 본네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유튜브로 개보건님의 썰랑썰레를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저도 뭔가 쓰고 싶은데 후에 설명하겠지만 특수한 사정으로 군대를 안 간 미필이라 군대 썰은 없어서 좀 특이한 제 부모님에 대한 썰로 대신하겠습니다. 부모님의 보안을 위해 약간의 MSG와 부족한 한국어 실력 양해 보안을 위해서 약간 한국어를 뭉그러뜨리고 MSG를 듬뿍 치겠대요. 그거 양해하래요. 먼저 저희 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중국으로 넘어가신 중국 동포의 후손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간 제1교포의 후손이십니다. 아버지는 중국에서 의사를 하시다가 급 한국에 가자 라고 시전하셔서 당시에 국교가 없는 한국에 유학을 왔고, 어머니는 일본에서 어떤 단체의 본부장 제1비서로 일하다가 돈이 모였기에 한국에 대학으로 유학을 온 거였습니다. 당시 중국과 한국은 국교가 없었고 잘하던 의사일도 그만두시고 한국으로 유학 온 아버지는 당연히 안기부에서 신문을 받았으며, 어머님께서도 제1교포로 인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도 있고 해서 제1교포로 의장한 북한 간첩을 경계하여 아주 엄한 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제1교포들이 모국으로 유학 갔다가 불구가 돼서 정신이 이상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던 때라 어머니 쪽 가족들은 한국에 유학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지만 먼저 유학 간 누나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지지 않고 싶어서 고집 부려서 가셨다고 합니다. 언니가 있으셨나 보네. 어떻게 신문을 통과하여 유학 생활하게 된 두 사람이 또 어쩌다가 사귀게 된대. 안기부 입장에서는 저 둘이 접촉이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였고, 데이트할 때마다 미행당하고 전화를 도청당하는 게 일상이었죠. 그나마 감시가 약해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먼저 갔던 어머님의 언니분이 안기부 실장분과 결혼을 하셔서 실장님이 친척이 돼가지고 감시 등급이 하향되었나? 라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느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 좀 사찰도 많이 하고 한창 그럴 때죠. 이러쿵 저러쿵 해서 둘이 결혼을 하시게 되었는데, 결혼식에서 어머니 언니들과 남편들도 오시고 남편 쪽 부하들도 오셨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안기부 실장. 근데 부하들이 그 화환을 갖고 왔는데 화환을 경비로 처리하려고 했는지 화환에 안기부라고 써있는 겁니다. 그런 화환이 찍힌 결혼식 사진을 아버지는 중국에 계시는 어머님께 우편으로 보내려고 하자 중국은 우편물 다 열어서 보니까 그 사진만큼은 안 된다 라고 하며 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셔서 부부싸움이 일어났지만, 중국에서 살아왔던 아버지는 아유 너무 신경쓰네, 그런 일이 있겠어, 야 니 혼자 영화 찍냐? 라면서 끝내 그 사진을 보내버린 것이었죠. 이게 모든 사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제가 3살쯤 됐을 때 아버지는 중국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홍콩을 경유해서 중국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느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그걸 말할 틈도 없이 에이그 자기가 이쁜 줄 알아, 누구도 관심 없어 라면서 일축했지만, 어머니도 고집이 센 분이라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변을 계속 관찰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어떤 인간들이 계속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걸 간파하셨고, 그 패턴과 의상, 얼굴까지 기억하며 잘 봐, 아까 그 사람이 나올 거야 하면서 증명해보지만 아유 비슷한 사람이야, 중국에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반박하셨고, 약간 겁이 났는지 어머니의 지시에 따르기 시작하면서 엇박자로 미행을 따돌리기도 해보고, 버스를 타는 척하다가 미행이 타면 바로 내려서 따돌리기를 몇 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행을 따돌려서 가족끼리 길거리에서 국수를 먹고 있으면 따돌렸던 미행들이 힘든 얼굴로 다시 나타나서 어머니는 이놈들이 끈질기네, 좀 쉬자라고 피곤해하셨습니다. 여차저차해서 할머니 집에 도착했고 할머니와 인사도 하고 아버지의 형이 예약한 호텔에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방 안을 뒤집고 헤집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형은 너 부인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니? 하는 얼굴로 아버지를 보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사정을 알기에 그냥 봐요 라고 방관하셨기에 몇 분 만에 침대 밑에서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팩을 다량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형도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그 팩을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형에게 버럭 일본어로 화를 내면서 그렇게 처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팩을 하나하나 찢어서 변기에 부어내리고 처리하고 급하게 호텔에서 빠져나갔는데, 호텔에서 나가면서 호텔에 경찰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걸 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마약 혐의로 잡아서 후에 신문의 생각이었 거야, 번역해 라고 하면서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머니의 정체가 궁금해지시겠는데, 어머니가 제1비서로 일하고 계셨던 단체는 일본에서 제일교포들이 모인 제일본 대한민국 민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근무할 당시 제일교포 단체는 한국계 민단과 북한계 조총련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상대에게 간첩을 심으려고 하고 서로 도청을 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총련은 북한의 직속기관으로 당시에 북한 내부 실상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라 일본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민단과 조총련의 첩보 활동을 하고 있었고, 한국은 민단을 한국정보 산하 관계 기관에 놓기 위해서 내부에 한국정보의 인간을 심으려고 했고, 민단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정보의 인간을 색출해내면서 쫓아내던 대첩보전의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에 어머니는 민단 본부의 본부장 제1비서로 북한의 미행과 도청, 일본 공안의 회유, 한국의 스파이 색출 등의 이미 산전수전 대첩보전을 경험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 경력이 있던 덕분에 우리 가족은 중국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현재 민단에 근무하는 친척 왈, 지금도 민단도 조총련도 힘이 다 빠져서 서로 도청 정도만 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제가 18살에 중국에 다시 가면서 할머니의 묘와 아버지의 친척분들과 인사하고 북경, 남경, 사천, 북경을 기차와 비행기를 타면서 가족여행을 다녔었는데, 이렇게 넓은 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 가도 같은 사람이 따라다닌 걸 보니 아직도 우리 가족은 중국에서 감시 대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이상 평소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드라마만 보면서 태평성대로 살고 있던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라고 본레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되게 뭔가 다 처음 들어보는 거라, 조총련은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어요. 조총련은 90년대 뭐 이런 때 막 일본 내부에서 우리나라 향해서 막 뭐 이상한 거 하고 막 그랬다고, 아주 어렸어서 뭐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뭐 뉴스에서 계속 안 좋다고 막 그러면서 막 했었어. 조총련은 아는데 민단은 처음 듣네요. 제일본 대한민국 국민단? 이건 처음 듣네. 여튼 신기한 썰이었어요. 예.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정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게, 그때는 조금 국가들끼리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좀 날이 서 있는 상태라, 뭐 물론 뭐 지금도 날이 안 서 있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엄청 노리고 있어서 국방력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 F-35 더 추가로 산다는 얘기 듣고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그 F-35는 한 400대 정도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일본이 한 100몇 대인가 갖고 있을 거예요. 여튼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들 네이버 카페 개보고 펜 다 모여라 개펜 달아 오셔서 썰랑썰레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병 조심하시고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유바.